네, 성과 사랑의 윤리 시작합니다. 성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생식적 가치라는 거는 종족 보존,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계속 생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쾌락적 가치는 정말 자기 욕구라든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성. 마지막 인격적 가치는 배려나 예를 바탕으로 한다. 당연히 뭐 어떤 게 나쁘다,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인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옳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에리 프롬이 사랑의 윤리에서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나 뭐 존재냐 소유냐 막 이런 소유냐 존재냐 같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네 가지기도 하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4요소는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과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중요하게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 지켜줘야 하는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존경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거, 요거를 지식이라고도 하고 이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알아야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네 가지는 기억해 두시고요. 에리 프롬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 자기 없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한다. 뭐 이런 것들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네로 스턴버그의 사랑의 3요소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성과 사랑의 어떤 관계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요. 첫 번째 보수주의는요. 결혼을 전제로 사랑은 부부끼리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고요. 중도주의는요. 결혼은 이렇게 전제가 아니라 사랑이 전제예요. 사랑만 한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자유주의는요. 사랑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안에 서면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요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얘도 자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차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성차별 중에서 이제 남자의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대가 길었던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얘기한 입장이고요.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부분들. 이거는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화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매매도 상품화할 수 있지만 성적 이미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자기를 어떻게 보면 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칸트가요, 이 성상품화도 자기를 이렇게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그냥 옳은 거 고르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가족관계 윤리는 대부분 유교적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적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개념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부간의 윤리입니다. 부부간에는요, 가족 윤리의 그리고 사람들 간의 윤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서로 유별. 부부간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는 서로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음양론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모든 것은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유교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이 해라면 음은 달이고요. 양이 하늘이라면 얘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여자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남자가 양쪽에 들어가는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런 말이 뭔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막 남자가 하늘이니까 막 여자가 더 낮아 이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가 있는데요. 이제 부자 유친입니다.
부모는 자애롭게, 미안해요. 부자끼리,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서로 더 친밀한 게 더 강조가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모는 자애롭게,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라는 뜻으로 부자자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부모 자녀 간의 윤리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효의 시작이라고 불감해상.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게 효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신양명.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복양이라는 거는요.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그 도움을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돈을 벌고 이러면 부모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것도 효의 한 부분이고요. 양지는요.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와 봉양 중에서는요. 이 양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욕은 뭐냐?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너의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는 가장 큰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욕되지 않게 자신이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공대는 공손히 대한다. 혼정신성은 잘 하지 않는 건데 이게 밤에 이부자리 이렇게 깔아드리고 아침에 인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침에 문안 인사,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는 게 혼정신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제 자매가 있겠죠. 가족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밑에서 태어난 관계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운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동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동자의 기운기. 그래서 부모님의 기운, 같은 기운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동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족, 손과 발처럼 그 뜻을 잘 함께하는 수족지.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먼저 이렇게 죽게 되거나 이러면 몸의 반을 가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막 가슴 아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형은 동생을 우애 있게 대하고 아우제는 그 동생은 형을 공손히 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되게 재밌는 게 경쟁하고 대립하죠. 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또 같은 기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친애와 협동을 하는 되게 뭔가 조금 반반인 경우가 많죠. 경쟁과 대립을 하지만 또 친애와 협력의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이웃 간의 관계는요. 일단 친구 간에는 신의, 권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친구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어떤 잘못된 일을 갈 때 바로잡는 일도 친구가 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할 때 그러면 비밀을 지켜주거나 같이 동조하거나 이런 거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우정을 다루는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붕우유신. 그러니까 붕우라는 게 벌붕자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붕우란 건 그냥 친구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친구인데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뜻이고요. 뭐 수어지구라든가 백아절연이라든가 권표지구, 금난지구 다 어떤 우정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웃 간의 윤리를 보시면요. 전통사회의 윤리예요. 그 당시엔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인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윤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자주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촌의 자치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향약이에요. 향촌의 자치규약 해가지고 여기 4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과실은 서로 규제하자. 환난,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긍휼을 베풀자. 덕스러운 일을 서로 권하자. 예속상교가 서로 사귈 때 예를 다해야 된다라고 서로 교제할 때 예로 속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자치규약이고요. 공동 노동 조직 같은 경우는 두례가 되겠죠. 두례.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모으면서 친목도 도모하는 건 우리가 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1대1로 노동을 교환하는 거는 품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하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웃사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교에서는요, 확대되는 사랑이에요. 일단 우리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우리 가족부터 사랑한 다음에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렇게 경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예요. 그래서 평등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